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배웠던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특정 지역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메가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행정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겠죠. 특정 지역을 선정이 되면 그 특정 지역에서의 개발축, 개발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광진구 구이동, 그 다음에 구이역, 그 다음에 이제 강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부 재원이 있었던 자리가 이제 이전하면서 거축 지역이 개발되고 있고, 동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지검이라든지 지원 이제 이전을 했죠. 하고 이제 KT 옛날에 지사가 있었는데 그 지역도 이제 동시에 이제 이전하면서 그 이전 부지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이전 부지에 이제 광진구청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과정을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메가 트렌드에 관련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진보 정권이냐 그다음 보수 정권이냐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정책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동산 정책이 또 시장에서 직접적이고 탄력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련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지역 이러한 부분들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그 지역에 관련된 세부적인 이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분석했으면은 그 지역이 개발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이제 개발축이 형성되는지 이 개발축에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물건에 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다 하려고 하면 좀 힘들겠지만 한 번쯤은 이런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축 분석에 이르기까지 이런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요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 지역과 투자 물건을 한번 선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열쇠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정책에 관련된 분석이라든지 메가 트렌드에 관련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투자 동선을 찾는 겁니다. 투자 동선. 이 투자 동선은 가장 쉽게 투자 동선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아니면 역세권이 개발이 된다, 아니면 뭐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 이 개발이 되었을 때 이 개발의 영향이 어느 쪽으로 미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부동산 투자에 이제 승패가 가늠이 되는데 이 많은 개발 이슈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을 아마 투자처로 이제 선정을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언론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수많은 개발 이슈들이 넘쳐나죠. 지역마다 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갔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범위가 굉장히 넓겠죠. 예를 들면 이제 산업단지가 하나 들어온다. 이 산업단지가 돌아설 때 이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미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 항상 그 부동산은 이 동선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개별 물건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에 개발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개발 이슈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에 대해서 개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발 이슈가 있고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건에 대한 가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개발 이슈가 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선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이 동선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선이 부동산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선을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먼저 이제 거점을 찾아야 되겠죠. 거점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의 거점화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교통의 결절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차로라든지 나들목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역의 경제 성장의 거점, 출발점, 개발의 출발점이 되고 이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도르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구가 많이 모이겠죠.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찾느냐. 이 거점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 목표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목표점이라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인구가 집중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집중 시설. 인구 집중 시설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뭐 주거 지역도 될 것이고 대규모의 이제 주거 지역 뭐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단지가 될 수도 있고 산업 일자리 업무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편의 시설이라든지 쇼핑센터 이런 뭐 공공기관 이러한 부분들이 인구를 집중시키는 시설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에서 목표점을 연결하는 도로, 이것이 바로 투자 동선입니다. 이 투자 동선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지만이 거점이 되었던 목표점이 되었던 이 부분에서 개발되는 개발의 압력이 이쪽으로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선을 벗어나면 물론 어떤 특정 지역에 이런 지역에 특정 지역에 이렇게 보시면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다고 하면 이쪽 부분들도 다 영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지만 이 목표점이 있는 이쪽 지역의 영향력하고 목표점을 벗어난 이쪽 지역의 영향력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지만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이 투자 동선, 개발축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상권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요소를 하는 것이 이 투자 동선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동선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원리를 잘못 이해를 해서 부동산 정책을 쓰게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뭐 규제를 강화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세금을 강화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개발이익 환수제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이제 공급이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조세 부담이라든지 부동산의 각종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가격에 반영을 해서 시장이 이제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발생을 시켰는데 부동산 정책은 직접 시장에 개입을 해서 국가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이제 시장 가격이 이제 왜곡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국가가 개입을 했을 때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이것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될 대로 시장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시장의 상태가 굉장히 불균형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 주도의 시장 개입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공급이 이제 부족했다. 공급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쓰게 되는데 공급을 확대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급 확대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이제 기존에 그 조금 쇠퇴되어 있던 침체되어 있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완화를 한다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개발 이익 환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 기준이라든지 이런 각종 진단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인허가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점을 조금 완화를 해서 좀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이제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입니다. 유휴부지라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발되었죠. 기개발지이기 때문에 뭐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개발 공지로 남아있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철도 차량기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행정기관 이전 부지, 그 다음에 미군 공여 반환구역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이제 역세권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그 지역의 성장의 거점화를 만들게 됩니다. 철도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용산정비청이 있는데 이쪽 지역도 그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발표한 204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생활권 계획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 기지가 주변이 이제 향후에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도 차량 기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찾아보는 게 좋다. 지금 이제 철도 차량 기지가 대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창동 상계 지역이죠. 강북 지역의 이제 그 핵심 축으로서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행정기관 이전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을 강제적으로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시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혁신도시죠, 혁신도시. 그리고 이제 강남에 있는 그 서울시 공공기관은 이제 강북 지역으로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기관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지들 이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행정기관 이전 부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동의 한전부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구유동의 그 동부 지원 이전 부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군 공유지 반환구역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미군이 이제 이전하고 나서 남아 있는 땅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미군 공여지가 이런 부분들이었죠. 이렇게 쭉 있었다고 하면 이제 도심 외곽에 있었는데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도심 중심부로 나와 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용산이죠. 용산이라든지 지방에도 이런 미군 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의정부라든지 동두천, 그 다음에 파주 이러한 지역은 이제 미군 부대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도심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전하고 굉장히 큰 부지거든요.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이런 부지를 확보를 해서 공원이라든지 뭐 산업단지라든지 문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이제 그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 공여지 반환구역이 있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처로서 준공업적 활성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도심 외곽에 제조업 중심의 이제 중공업 지역을 배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도시가 커지면서 도심 내부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업무 공간, 주거 공간, 산업 공간 복합 개발을 통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확대를 하고 그래도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량이 부족하겠죠. 부족하니까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택지지구를 개발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공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 외부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성 목적의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들은 뭐냐면 요 행정기관 이전 부지에 따른 발전 방향과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의 이제 개발축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주택 주거지 밀집 지역입니다. 밀집 지역이고 지상철이 되어 있어요.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의 고가도로 위에 이제 그 지하철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제 세태가 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단절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법원 검찰청이 있어서 상권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원이라든 공공기관에 들어오면 그 지역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발전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데 법원, 검찰, 그 다음에 경찰 이런 부분들은 상권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이제 법원, 검찰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유동인구가 지역 상권에 좀 혜택을 활성화를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원, 검찰에 오는 분들은 뭐 조사를 받으러 오든지 아니면 고소를 하러 오든지 아니면 판결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법원 검찰청 주변에는 그렇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에 들어왔을 때 특히 이제 권력기관 이런 부분 들어왔을 때는 조금 그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 상권의 활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세종대, 건국대가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거장이 내에 있으니까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공원하고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아차산, 산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강남하고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고속도로하고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나와서 강변북로를 탄다든지 올림픽대로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춘천고속도로 그다음에 뭐 중부고속도로 이런 부분들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환경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개발축으로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면도로축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동서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역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곳,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연사거리 중심, 그 다음 목적을목.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아파트, 현대 아파트 6단지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면도로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청사가 이렇게 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동서울 터미널이 이제 종암동대 이렇게 향후 이제 발전이 되면 이 두 군데가 이제 이 구유동을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KT 부지하고 그 동구 지원 이전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광진구청이 오게 되고 이쪽으로 또 하나는 이제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호텔 이러한 부분들이 오면서 구역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 주변 지역 상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구역이 여기 있는데 이제 우측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좌측이 이제 동부 지원이었고 이 부분도 이제 개발되고 우측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피스텔 단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부분 이민도로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먹자골목도 이렇게 좀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역이죠. 구역이고, 우리가 어떤 지역을 분석을 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해야 할 곳을 선정하는 것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거점과 목표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교통의 결절지로서 나들목이 되겠고 교차로라든지 역세권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목표점이 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인구가 집중되는 시설, 예를 들면 뭐 대규모의 뭐 아파트 단지, 택지지구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 있는 부분들, 행정기관이 있는 부분들, 아니면 이제 뭐 대형 백화점이 있다든지 쇼핑몰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인구가 집중되는 시설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제 거점에서 모여서 목표점을 향해서 옮겨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점과 목표점을 연결하는 동선, 그것이 이제 투자 동선인데 구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 구역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여기 이제 그 동부지방법원하고 지금 있었고 그다음에 KT 이제 강북 광역지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고 기존에 여기에 있는 이제 광진구청이 이전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동서울 우편 편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의 이제 공공부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이 굉장히 이 지역의 성장 거점화가 되는 부분들이죠. 성장 거점화가 되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압력이 이 양쪽으로 이렇게 미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개발 압력이 미치는 지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여기 이제 구역이 1차적인 이제 거점이 되겠죠. 가장 큰 거점이 될 것이고 구역이. 그럼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동서울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동서울 터미널이 향후에 이제 재개발이 됩니다. 재개발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거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를 보면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구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 이제 재개발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건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점이 되겠죠. 가장 큰 거점이 된 거고 여기에 동서울 그다음에 이제 주거단지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발축은 이쪽으로 한번 개발축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개발축이 형성되고 이쪽으로 이제 개발축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학교도 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광진구에 있는 여기 이제 아차산입니다. 아차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이 여기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잠실대교를 건너면 바로 잠실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게 강변북로를 탄다든지 아니면 이제 올림픽대로 바로 타면은 통해안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쉽게 이제 접근이 됩니다. 고속도로에 접근이 좋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가지고 이쪽 지역은 아직까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쪽 구이동하고 자양동. 아직까지 미개발적으로 남아있는지 이 두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은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제 재개발이 된 거고, 재개발 재건축이 된 부분들이고, 이쪽 지역도 일부는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럼에 비해 가지고 여기는 이 양쪽 지역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대부분이 이쪽 특히 이제 이쪽에 비해서 이쪽은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자양동 지역은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출발점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점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거점이니까 1차적으로 여기에 개발 압력이 어디로 미치냐. 여기는 이제 먹자골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먹자골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동서울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테크노마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서울 터미널 중심으로는 상권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발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발전이 되고 여기가 다시 이제 재개발되면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동선이 이 동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도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된다. 향후에는. 그래서 이 도로를 연결하는 이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메인 도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있는 이런 다가구 다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요 지역.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공간, 이 도로, 이면도로, 이 도로가 이제 기존의 구입시장을 재개발이 됐는데 아파트가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간이 향후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개발되면 문이 이렇게 납니다. 여기도 나고. 그럼 문이 이렇게 나게 되면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먹자골목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들도 이쪽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요 주변에 이 도로를 따라서 건물을 사든 땅을 사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신규 수요가 계속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개발 압력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흘러가면 이 부분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쪽 부분부터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쪽 지역도 이제 괜찮지만 향후에는 뭐 이쪽 지역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동선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가 소규모의 돈을 소자본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택 지역이니까 주택 요 부분 그럼 조금 규모가 있으면 이 이면도로의 건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의 주거지역 이쪽 지역의 이제 주거지역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를 삼으시면 이 구역이 이 지역이 개발된과 동시에 이렇게 확장성이 있게끔 개발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개발축을 통해서 투자 동선을 이제 찾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매물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세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입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확보를 하시면 이 구역은 또 하나 이제 풍수적으로도 뭐냐면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풍수에서 말하는 요대수 부분입니다. 요대수 부분이고 요대수 부분이 이렇게 이제 물이 이제 감아 도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방향이죠. 물이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주로 이제 만약에 한강변에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한다면 물이 들어오는 방향을 통해서 향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차산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강한 수기를 이제 막아주고 뒤에는 완전히 이렇게 순화된 그런 생기를 공급하는 지역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구이동은 양기가 가장 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양의 기운이. 그래서 주거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